제가 온 이 마을의 이름이 몰래물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닥에 저 모래 까인 거 보이죠? 네. 그다음 요 앞 바닥에는 다 모래가 다 깔려 있어요. 아, 몰래라고 하는 것은 모래의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은 모살 권역이 있고 몰래 권역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예요?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두 개로 이제 반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바다의 제주도 방언이 바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바르라고 하는 말이가 있잖아요. 옥돔을 지역에 따라서 바르꿰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다에서 나는 중요한 고기라고 해서 바르꿰기라고 유독 그 생선만. 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서 두 개로 세 개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몰래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이 동네를 몰래물 마을이라고 불렀고 그걸 이제 할아버지들이 한자로 바꿨죠. 아, 그래서 동네 이름은 사수동이었죠. 사수도요? 예, 사수동.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공항이 정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비행장을 좀 작게 만들었으니까 마을이 크게 침입이 안 당했는데 1970년대 오면 또 공항을 확장하거든요. 공항이 확장되면서 몰래물 마을이 거의 다 공항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주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주해서 이 동쪽에 연동 쪽에서 내가 하나 흘러와요. 그 내는 흘레라고 하고요. 아래쪽 바다는 흘케.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마을 일부 사람들이 옮겨가니까 신사수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신사수동이 되면 여기는 무슨 사수동이 될 것 같습니까? 구사수동이 되죠. 그러니까 신사수동 때문에 오히려 옛 구자를 붙여가지고 구사수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명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한자로 바꾸는 과정의 문제들인 거거든요. 근데 구사수동이라는 말은 잘 쓰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여기 위에 표도를 세우는 거 보면 그냥 몰래물 마을 그랬죠. 이 동네에 사셨던 그분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옛날 고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죠. 네. 사수동의 유래 잘 들으셨나요? 공항 확장으로 비록 강제 이주를 당했지만 주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몰래물 마을이란 멋진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주시 도두동엔 몰래물 외에도 다양한 용천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고 아담한 용천수 보신 적 있나요? 물이 맑죠? 진짜 맑고. 맑고 네. 진짜 깨끗해요. 시원하고. 도두 일동에 오래물 일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요 물은 자그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이물이라고 그래요. 생이물이요? 예. 새 아니에요, 새? 맞아요, 새. 그러니까 새가 먹을 만큼 솟아나는 물. 아, 예, 그래서 생이물이라고. 물이 졸졸졸 예, 예. 흐른다는 의미를 하는 갖고 거죠. 있는 거네요. 예, 예. 인터뷰 도중 정말로 새가 물을 먹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왜 생이물인지 몸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생이물이고 조금 넘어가면 오래물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저 오래물의 오래는 올레. 네. 대문이 있어야 할 주변을 제주도 말로 올레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지금은 제주도 방언에만 거의 남아있는데 표준어예요. 아, 그래요? 예, 즉 가령 사람인 그러면 사람은 한국말이고 인은 중국말이죠. 네. 그럼 그 앞에 한국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 그럴 때는 순우리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우리말이 오래입니다. 오래. 오래요? 그러니까 바깥 대문이 있어야 할 일대를 순우리말을 오래라고 하고 그게 제주도 방언에서는 올레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문 앞에 큰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어서 그 물을 올레물이라고 하는 거죠. 도두동 하면 이 오래물을 테마로 한 축제로 유명합니다. 저도 해마다 가보는데 오래물의 뜻은 처음 알았네요.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오래물 아래쪽에 하면 아까 마군물도 있단 말이에요. 마군물. 마군물? 예, 그러니까 마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헐랑물이라고 해서 일종의 펄물, 뻘물이죠. 뻘물,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건 그냥 메워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요 도두리오름 서쪽에 가면 여매기원이라고 있거든요. 여매기. 예, 유난히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로는 여물다. 이게 열매 같은 게 이제 잘 여물었다 그러죠. 근데 그걸 제주도 방언으로는 염따 그러거든요. 용따. 네, 염따에 이게 둥근 형태로 되니까 여매기, 그 여매기원 안쪽에서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 물을
여맥이 물이라고 해요. 용천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해안가 마을의 특성이 1번이 식수거든요. 맞아요. 1번 식수. 네. 예, 그래서 이 도두리병이 형성이 돼 있죠. 저 도두리 오름 가까이 형성된 마을 아니에요? 네. 저 마을 이름도 도두리모을이거든요. 도두리모을에 뒤에 말은 다 빼버리고 앞에 도두만 남겨서 오늘날 이제 행정지명에 도두리, 도두동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엔 이호태우 해변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어떤 제주어 지명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호 해수욕장도 뭐 다른 제주어 이름이 있나요? 해수욕장의 모래가 검은색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문모살개, 줄이면 가물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서쪽에 있는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현사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현사동이요? 네, 현자가 가물현, 모래사. 검은현 모래사. 예, 예, 네. 삼양동에서도 검은 모래변 가봤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감수동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현사동이라고 쓰는데 둘 다 이제 검은 모래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 제주도하고는 동일한데 한자를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마을 이름이 달라져 버렸죠. 네. 네. 마을의 특징이 잘 담긴 우리말 지명이 한자 선호사상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네요. 앞서 몰래물 마을처럼 원지명을 새긴 표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검은모살에 비해서 이 동쪽 마을 도두동과 사이에 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흰모래 쪽에 가까우니까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계라고 불러요. 그 백계 마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신이 좌정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붉은 왕돌 할망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백계 포구에서 서쪽 바다 쪽에 보면 여라고 하죠. 네. 바다 속에 잠기기도 드러나기도 하는 거.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바위가. 그래서 그걸 조진여,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하죠. 잣다의 그 표준어의 잣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자주 오면은 표준어에 잦은 비 그러죠. 네. 그 잣다의 제주도 방언이 젖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밭이라고 생각해서 조진여왓 이렇게 부르거든요. 재미있는 지명이 정말 많죠. 이호동 하면 해수욕장만 떠올랐었는데 이젠 가볼 곳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딘가요? 표준어 구멍을 제주도 말에서 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고망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래서 이 물을 고망물이라고 불러요. 고망물. 네, 고망물. 근데 이 고망물 한쪽 편에 보면 비석이 있잖아요. 읽어보시죠. 네. 수정, 천, 신, 축, 기, 염, 비? 맞아요? 잘 읽으시네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망물 서쪽에 고려시대에 수정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 운영이 폐지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터만 남아 있어요. 그 수정사라고 하는 절 때문에 수정사 주변에서 동네가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정마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정사 일대에. 그 수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용했던 샘이라 해서 수정천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표석 옆에 보면 제주도 전분 제2공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전부터 물이 솟아나가지고 수정사라고 하는 절에도 이용했고 또 전분공장을 세우게 되니까 전분공장에서도 이용하게 됐다는 그 물 표시로서 중요한 것이죠. 마을 주민의 소중한 식수로 이용돼 온 고망물, 그리고 그 역사를 간직한 신축 기념비. 문화유산으로 잘 정비하고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의 문화유산으로 이 연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낮에는 연기표 올리고 밤에는 불표 올리는 곳이잖아요. 이 연대 지금 서쪽은 바닷가 아니에요? 네. 바닷가에 가면 소금 빌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표준어는 소금인데 제주도 방언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염전이었던. 염전, 그러니까 제주도식의 염전, 요즘 저 돌염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돌염전의 한 종류죠. 또 개가 있는데 듬북이 많이 있어서 그 개를 듬북개라고 불러요. 그 듬북개 옆에 연대를 설치하니까 이 연대 이름이
듬북계연대입니다. 근데 이 표지판을 잘 보세요. 한자 읽을 수 있으세요? 조부연대. 조부연대. 아, 맞습니다. 이 조자가 네. 그러니까 바다 풀의 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듬북을 쓴 거예요. 조가. 그래서 듬부, 이게 부자가 부패할 부자, 두부 부자거든요. 맞아요. 네. 제주도 말 듬북을 한자를 이용해 쓴 한자가 조부입니다. 네. 어감이 너무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네. 듬북계는 순 제주도 말인 것이고 조부는 사실은 제주도 방언도 아니고 제주도 지명도 아닌 것이죠. 연대가 있어서 이 마을 이름이 연대마을인 건 알았는데 연대 이름이 조부연대이고 또 그것이 듬북계연대라는 제주어 지명의 한자식 표현인 건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는 안에로 이렇게 조부연대라 써주니까. 저는 사실 이 외도에서도 20년을 살았고 이호에 살았고 오늘 갔던 곳들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다닌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이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생기거든요. 예, 사실은 네. 그 우리 이 일부만 사실은 보기는 봤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외도동 마을에 왔는데 외도동과 내도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내가 하나 있는데 그 내를 도구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도구내 중심으로 목 관아지에서 볼 때 안쪽에 형성되니까 그것을 안도구내 마을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형성되니까 밭도구내 마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도동은 안도구내 마을이죠. 그리고 외도동은 네. 밭도구내. 그 내 바깥에 있는 마을과 안쪽에 있는 마을이 갈려요. 네, 이와 같이 지명은 사실은 우리가 순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 불러왔는데 네. 한자를 동원해서 써버리면서 원래 제주도 방언으로 된 제주도 지명은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한자식 지명으로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서곤빌레 같은 것은 순 고유어로 지금도 남아있으니까요. 한자로 바꾸지 않고. 그런데 듬북계 연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조부연대라고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제주도 지명이나 제주도 방언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주도 방언 지명을 가능하면 살려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만더라도 좀 그렇게 부르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네. 난해한 한자식 지명보다 알기 쉽고 정겨운 제주어 이름으로 부르기.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지명 공부를 통해서 제주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특별한 여행. 다음 시간은 제주시 아라, 봉계, 오라동으로 떠나봅니다.